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기술영어그룹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아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저희 오토데스크의 토목 빔 솔루션인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의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토데스크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는 토목 인프라스트럭처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토탈 솔루션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델 기반의 작업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동안 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는 여러 가지 개별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제품 패키지가 아니라 구성 제품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설계, 유지 관리까지 커버하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 줄여서 저희가 ID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IDS의 새로운 버전이 2015 버전은 크게 세 가지 에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얼티메이트 에디션으로 갈수록 구성되어 있는 제품 수도 많고 좀 더 전문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IDS 에디션별로 구성 제품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주목하실 만한 포인트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DS 2015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스탠다드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설계 제품은 오토캐드 맵 3D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토캐드에 전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의 공간 데이터와 수치지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버티컬 제품입니다. 오토캐드 맵 3D에는 다양한 공간 데이터 활용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업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교육 시에도 많이 질문 받는 두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해보면 오토캐드와는 다르게 다양한 GIS 데이터를 직접 오토캐드 작업 공간으로 가져오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쉐입 파일 호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쉐입 파일을 DWG 객체로 변환해서 도면 작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작업한 DWG 객체를 쉐입 파일 형태로 변환해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는 수치 지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맵 3D에서는 한 번의 명령으로 여러 장의 수치 지형도를 통합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레이어만 추출해서 편집하는 등의 명령도 자동화된 기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반복 작업을 배제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시고 처리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디션에는 나비스웍스의 시뮬레이터 버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비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중립 파일 포맷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이 제품 내에서 통합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빔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하시고 승인하는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스탠다드 에디션의 제품 구성과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IDS의 중심이 되는 프리미엄 에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토목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우선 프리미엄 에디션에는 스탠다드 에디션의 모든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IDS의 중심 설계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시빌 3D를 비롯해서 5개의 설계 시각화 제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 시빌 3D는 오토데스크의 대표적인 토목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빔 프로세스뿐 아니라 빔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현재 프로세스에서도 오토캐드 시빌 3D를 활용하셔서 효과적인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토목 설계에 필요한 기본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캐드 11-3D는 객체 기반의 파라메트릭 설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설계되는 요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한 요소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설계 변경이 가능하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설계 작업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캐드의 새로운 버전인 오토캐드 11-3D의 새로운 버전인 오토캐드 11-3D 2015는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을 했고요. 사용자가 직접 오토캐드 11-3D를 학습하기 위한 기존 기능과 새로운 기능에 대한 영상도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계에 활용하기 위한 성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오토데스크 리캡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RCS 포맷으로 인덱싱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공된 RCS 파일을 11-3D로 가져오셔갖고 설계 작업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밖에 종단 배치라든지 코리도 모델링 등의 상세 설계 도구를 강화를 했고 협업 부분에서 좀 주목해서 보실 것은 2013, 14, 15 버전 간에 11-3D 객체가 완벽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에디션에는 총 3가지, 뒤쪽에서 말씀드릴 얼티메이트 에디션에는 총 4가지의 모듈이 제공이 되는데요. 모듈을 오토캐드 11-3D를 설치하신 후에 애드온에서 설치해서 사용함으로써 여러 토목 분야의 설계 프로세스를 강화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하나의 예로 지금 보시는 것은 브릿지 모듈입니다. 오토캐드 11-3D를 설치한 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드온 돼서 설치되는 모듈이고요. 이 브릿지 모듈을 이용을 하시면은 11-3D 코리도 모델과 지표면에 기반을 둔 교량 모델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듈이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작업한 브릿지 교량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건 레빗 스트럭처의 화면입니다. 11-3D에서 작업한 교량 모델을 직접 가져오셔갖고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리버 앤 플루드 어널리시스 모듈인데요. 강을 분석하고 홍수 지점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석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이용을 하시면 핵라스 기반의 단면을 생성하고 수면 분석이라든지 범람원 매핑 그리고 관련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지금 보시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11-3D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모듈이고요. 이 모듈을 활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분야로 토목 설계를 확장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1-3D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프리미엄 에디션에는 이 11-3D 외에도 개념 설계 도구인 인프라웍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로 명확하게 개념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 다른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와 호환해서 설계를 계속하거나 디자인 검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미국의 롱비치 항구의 시설 계획안을 3D로 구축한 모델입니다. 흔히들 이러한 3D 모델을 보시면은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각화 툴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이 모델은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인프라웍스에서 구축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지형 데이터라든지 GIS 데이터, DWG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루 만에 인프라웍스에서 제작한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프라웍스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대형 인프라 모델을 효과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모델 안에 다양한 디자인 대안을 쉬운 도구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최소의 시간에 여러 설계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이 3D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웍스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미국의 전철 역사 리노베이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시카고의 윌슨 역사인데요. 이 윌슨 역사 같은 경우에는 1923년에 처음 지어졌고요. 매년 200만 이상이 이용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교통국은 이 역사를 지나가는 전철 노선의 확장과 더불어서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 역사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역사는 새로 증설되는 라인의 환승역으로도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역사적인 디자인을 잘 살리기 위해서 레이저 스캐닝 작업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와 함께 여러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실제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를 검토하고 설계 계획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필요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와 확장될 전철 노선 주변에는 아무래도 공사에 영향을 받는 도로라든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되는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필요성에서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토데스크 프로덕트들과 함께 인프라웍스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 인프라웍스의 레이저 스캐닝한 데이터와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현황을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대안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빠른 시간 안에 주변 환경과의 문맥을 고려해서 신역사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인프라웍스의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프라웍스의 화면이고요. 지형 데이터와 위성 사진이 결합된 프로젝트 지역의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건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입니다. 직접 스캐닝한 데이터를 오토데스크 리캡을 이용해서 RCS 포맷으로 변환해서 이 프로젝트 현황 지역에 가져온 거고요. 실제 이 레이저 스캐닝 바탕으로 실제 디자인을 검토를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프라웍스에서는 다양한 3D 설계 도구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러한 3D 설계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와 실제 설계한 개념 설계 도구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설계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계된 건물과 비교해서 설계 계획을 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하 매설물, 언더그라운드 유틸리티인데요. 시빌 3D에 설계된 이 지하 매설물과 실제 레빗에서 모델링된 새로운 신역사를 인프라웍스에 삽입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받는 근처에 있는 모델은 좀 더 디테일한 FBX 모델로 삽입을 해서 실제 역사와 함께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티 뷰상에서 이 인프라웍스 내에서 레빗 모델을 검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IDS 프리미엄 에디션부터 포함되어 있는 개념 설계 툴인 인프라웍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프라웍스는 데이터 통합과 개념 설계 툴뿐만이 아니라 IMAX 포맷이나 FBX 포맷으로 오토캐드 11-3D나 레빗 등과 연계해서 실제 결과물을 설계 결과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에디션의 주요 프로덕트인 11-3D와 인프라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IDS의 고급 솔루션인 얼티메이트 에디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얼티메이트 에디션에는 총 11가지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데스크의 대표적인 빔 솔루션 중 하나인 레빗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11-3D와 함께 레빗 완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축과 토목이 코어하는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비스웍스 시뮬레이트에 간섭 체크 기능이 추가가 된 나비스웍스 매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토뿐만 통합 검토뿐만이 아니라 시공 전에
여러 공정 간의 간섭을 체크를 해서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토데스크의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로봇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RSA에는 다양한 해외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 해외 프로젝트 시에 구조물의 단면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 이런 단면 검토와 구조 해석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레빗과 양방향 링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완벽하게 호환하셔갖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웍스와 인프라웍스 360을 연계해서 작업을 하시면 해외 지형 데이터와 그리고 다양한 현황 GIS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념 설계한 결과물을 IMAX나 또 DWG 형태로 시빌 3D와 호환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프라웍스 36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프라웍스 360은 인프라웍스의 모델의 클라우드 공유라든지 프로파일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되는 기능이 포함된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웍스 360에는 별도의 모듈들을 애드온해서 이제 개념 설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출시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모듈입니다. 그래서 로드웨이 디자인 모듈이라는 도로 작성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디자인이라는 교량 작성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웨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시빌 3D에 선형으로 호환되는 도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강력한 교차로 제작 도구와 더불어서 교차로나 실제 도로의 시야 거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개념 설계상에서 작성한 도로들을 오토캐드 시빌 3D DWG로 내보내셔갖고 실제 설계 활용할 수 있는 DWG 내보내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량 작성 툴인 브릿지 디자인에는 교량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 단계 초기에 현실적인 교량 구조를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확한 교량 계획안을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듈이 실제 지금 인프라웍스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듈들이고요. 이 두 가지 모듈 외에도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에 맞는 모듈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용도로 프리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델 빌더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모델 빌더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지형 데이터와 항공사진, 그리고 간단한 건물이나 도로 데이터를 인프라웍스 모델 내로 가져오는 모듈입니다. 현재는 미국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제공 지역을 확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빌더를 사용해서 해외 프로젝트 시에 해외 지형 데이터를 쉽게 인프라웍스 내에서 구축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 빌더 외에도 인프라웍스에는 여러 출처에서 DEM 데이터 등을 가져와서 지형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해외 지형 데이터의 경우에 IMAX 형태로 시빌 3D로 가져가서 설계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프라웍스의 모델 빌더를 활용한 가상 계획 설계를 직접 시연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프라웍스의 화면입니다. 시작 화면이고요.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모델 빌더가 있습니다. 이 모델 빌더를 한번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빌더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지형 데이터라든지 항공사진, 그리고 도로와 건물 같은 GIS 데이터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가져오려는 지역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타이핑하시면 검색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워싱턴주의 레드몬드라는 지역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줌인이 되고요.
우측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그 부분의 지형과 항공사진, 건물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하려는 모델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크리에이트 모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 제 계정으로 이 모델 데이터를 모델 빌더에서 계산해서 옮겨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빌더에서 데이터를 다 보내게 되면 이렇게 제 메일로 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일을 받은 후에 인프라웍스를 열고 검색을 해보시면 온라인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제가 지정한 모델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을 클릭하시면은 이걸 로컬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로컬로 직접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모델이 열리게 됩니다. 인프라웍스는 타일링으로 모델을 재생성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생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까 화면에서 제가 지도상에서 지정한 대로 이렇게 모델들이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보시면은 지금 강 지역의 데이터가 있고 지형 데이터, 도로, 철도, 항공사진 그리고 건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화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형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도로라든지 건물 그런 데이터, 객체 데이터들이 인프라웍스 요소로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드몬드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좀 더 작은 지형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는 이렇게 지형들을 가져온 다음에 원하는 설계 지역 분량만큼 바운더리를 지정해서 모델을 좀 잘라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 BB 박스 쪽을 클릭을 해서 위치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적용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려는 그 모델만 클리핑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간단한 가상 프로젝트로 설계한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한번 이 지역에 지금 부지를 조성해서 레빗에서 설계한 건물 두 가지 종류를 삽입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와 그 부지를 잇는 도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쪽에다가 부지를 조성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웍스에서는 다양한 지금 3D 작성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커버리지를 선택을 해서 어떤 재질을 입힐 건지를 결정한 후에 여기에 부지를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부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는 정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는 기즈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즈모라는 그립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쉐입 터레인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부지의 높이를, 고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하셔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화살표를 올려서, 그립을 올려서 정지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지 조성 작업이 끝났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포절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지 부분을 확대한 다음에 북마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그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마크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시면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모델을 한번 레빗 모델을 삽입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마스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지역의 설계 현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설계안인 1안과 2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중에서 이제 마스터안이 있고요.
현재 지역의 현황을 보여준 마스터안이 있고 1항과 2항을 각각 작성을 해볼 건데요. 1항 같은 경우에는 1항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1항을 선택한 다음에 레빗 모델을 이쪽에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파일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레빗을 선택을 하고요. RVT 파일을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인프라웍스에서 레빗 파일을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변환이 끝나면은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인프라웍스 모델 내로 직접 위치를 지정해서 삽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의 위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앤 리프레시를 눌러서 이제 모델 삽입을 완료를 합니다.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에도 에딧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립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을 하신다든지 그 모델의 크기를 변경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을 시켜서 모델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완료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조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커버리지 에리아를 쓸 때 하셨던 작성 도구로 가서 이 중에서 숲을 한번 간단하게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는 다양한 수목 스타일을 지원을 하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숲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조경 작업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제 부지 쪽에 검토하려는 레빗 모델을 삽입을 했고 간단한 조명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도로 모듈을 사용해서 도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뷰로 바꿔서 지금 보시는 이쪽에 있는 기존 도로에서 부지까지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도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형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도로 스타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와 유사한 도로 스타일을 우선 선택을 하고요. 이쪽에 교차로의 중심서부터 시작해서 강을 지나서 저 부지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를 작성을 합니다. 자, 도로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도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 도로 모듈에서는 프로파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선택하시고 프로파일 뷰를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로파일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 PVI 점을 조정을 하시거나 PVI를 삽입을 하셔서 조정점을 삽입을 하셔서 도로의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시는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어셋 카드에서 전체적인 지오메트리를 컨트롤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립을 이동을 하시게 되면 R값이라든지 뭐 시작점과 끝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강을 건너서 지나는 도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교량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프라웍스에서 워터 에리어라는 요소를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교량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웍스에서는 교량이 두 가지 타입의 교량이 지금 제공이 되고요. 교량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역시 그립을 사용해서 교량의 길이라든지 뭐 교각의 위치 같은 것도 그립을 잡으셔갖고 자동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터 에리어를 지나는 곳에는 자동으로 교량이 작성이 되고요. 도로에 애드 브릿지 메뉴를 사용하셔서 교량을 중간에 추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타입에 따라서 간단한 물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교량을 한번 살펴봤고요. 도로 편집을 도로의 부분 편집을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선씩 해서 도로가 작성이 됐는데요. 이 도로의 차선 중 일부를 2차선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를
레인 포워드를 선택을 하고요. 일부의 차선을 확장하는 한번 옵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을 수를 원하는 차선 수를 정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2차선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립을 사용하시면은 그 존의 위치를 편집하는 존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셔서 자유자재로 형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선 외에 스타일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기존 도로와 유사한 재질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재질을 중간에 가로등이 있는 그런 도로 타입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선을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립으로 위치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정을 하신 다음에는 그립을 사용하셔갖고 얼마든지 그 위치를 변경을 하시거나 또 삭제하려는 작업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선택한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이 도로 중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 1안, 디자인 1안이 완성이 됐고요. 2안도 좀 다른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막그룹 위치를 변경해서 이제 2안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으로 변경하면은 기존의 설계 지역의 현황만 보여주는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계안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레빗 파일을 지금 선택을 해볼 거고요. 자, 변환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이것을 직접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형태로 설계된 건물 모델을 입력을 했고요. 또 여기에도 간단한 조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한번 그려보고 연못도 한번 그려보고요. 이 나무나 연못 같은 거 외에도 다양한 지금 3D 컴포넌트 도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삽입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3D 모델을 스타일화 하셔서 넣으셔서 커스터마이즈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 안에서는 교차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로 모듈을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지정한 다음에 일단 교차로의 한 부분인 도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에서 이어지는 교차되는 도로를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교차로가 작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교차로 외에도 고도를 프로파일에서 고도를 달리하시면 오버로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웍스에서는 이렇게 자동차의 교차로의 크기를 사전 설정 값으로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선택하면 교차로의 그 크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사전 설정값 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그립을 사용을 해서 교차로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들을 변경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교차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하나 그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야거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거리 분석을 선택을 하고요. 교차로를 선택해서 시야거리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건 도로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야거리 분석할 때는 어느 방향의 도로인지 지금 활성화되는 부분이 선택된 도로입니다. 두 가지를 도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의 시야를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진입하는 상태에서의 시야를 분석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어널라이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시야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시야가 클리어한 상태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도로를 한번 바꿔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시야가 미확보된 지역을 나타내 줍니다. 빨간색은 장애물을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이 시야 거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안 작성이 끝났고요. 현재 전체적인 프로포절 작성, 디자인 대안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현황과 이안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1안을 선택해서 조금 더 작업을 해볼게요. 도로 1안에서 작업한 이런 도로 모듈로 작성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CB3D와 선형으로 호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DWG로 내보내려는 그 위치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같이 내보내는 지표면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를 지정을 해서 이제 포색 거리를 지정을 해서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CB3D DWG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뷰 드로잉스를 눌러서 CB3D에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표면과 선형이 이렇게 DWG 형태로 내보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완성된 선택된 디자인 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인프라웍스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프리디파인된 영상 동작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도로 모듈로 작성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도로를 쭉 따라가는 애니메이션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 버전에 포함된 Add Date and Time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 모델의 변화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애니메이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상 파일로 내보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IDS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계획 관리부터 시작해서 객체 기반의 빠르고 스마트한 설계가 가능하고 시각화나 유지 관리까지 토목 분야의 전 설계 프로세스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세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가판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고객분들께는 교육 기회도 제공이 되니까 IDS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남겨주신 Q&A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게시판이라든지 메일을 통해서 방송 종료 후에 살펴보고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웨비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